자, 이게 그냥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저도 보고 나서 알았는데 감독이 무려 빈 벤더스예요. 이 사람은 독립영화,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만든 영화로 무려 칸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양반입니다. 지금 77세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제일 유명한 거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네, 이것도 다큐멘터리죠. 또 흥미롭습니다.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극영화를 못 만드느냐? 아닙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라든지 파리 텍사스 이런 영화들 만들었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람 그 사람이지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쨌든 독립영화계에서는 굉장한 감독이 무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무엇이냐? 뭐죠, 봉우리?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지. 네, 세바스티앙, 이게 발음이 살가두. 네, 세바스티앙 살가두라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엄청 유명한 사진 작가더라고요. 네. 네, 엄청 유명한 사진 작가의 이게 참 저는 이런 영화 처음 봤는데 이분의 일대기이면서 사진전을 영화로 만들어놨어요. 네. 되게 특이한 영화예요. 네. 네. 사진으로 영화를 본 게 저는 처음입니다. 영화를 본 거래. 영화를 만든 게 처음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가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벌한 사람이죠. 진짜 대단하다. 저 살벌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100마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시선이라는 것이, 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네. 사실 뭐 지금 개봉하고 있는 이제 뭐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들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웨스 앤더슨이 CG를 많이 써요? 아니에요. 시선의 다른 각을 찾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영화는 훨씬 쉽거든요. 다른 시선을 표현해내기가. 하지만 이 사람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야, 근데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바로 압도당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빈 벤더스 감독이 흥미가 생긴 거예요. 야, 이런 사진을 찍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사진 보고 감동을 먹은 거죠. 이 사람의 사진을 얼떨결에 샀대. 사고 책상 위에 걸어놓고 매일 보면서 이 사진은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울었대잖아요, 처음엔. 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와, 내가 영화 한 편에 담는 이야기를 이 사람 사진 한 장에 담는구나.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좀 급이 되니까 네, 만나준 거죠. 듣보잡이 찾아갔으면 안 만나줬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본인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사진 찍는 환경에 직접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찍겠다. 근데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피사체가 아니야. 오히려 막 스텝들을 막 겁나 찍어. 막.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스텝들은 난생 처음 피사체가 돼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 아들 이야기, 이 사람 살아온 이야기, 사진에 대한 철학 이런 걸 하면서 전시회를 함께 완성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다큐멘터리 찍은 감독도 참 대단한 게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진, 그러니까 스틸 사진에 결코 못지않은 심도를 가지고 찍어요. 이 사진 작가, 이 크리스티앙 살가두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담은 빈 벤더스의 화면이 죽여.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맞아요. 평면인데도 막 이제 깊이가 있어 보이는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진도 사실 그걸 사진인지 포커스를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뒤를 날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 동영상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배경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인물을 기가 막히게 부각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대단해, 풍경을 놓치지 않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요. 네. 그리고 원래 사진은 프레임의 예술이니까 이분은 또 구도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데 이 프레임 자체를 딱 잡으면 사진은 그래도 그중에 걸러내면 되거든. 근데 동영상은 뺄 수가 없잖아요. 빼기가 어렵거든요. 움직임이 이 안에 피사체 움직임인데 이 프레임을 조정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정시켜 놓지 않는. 쫓아다니는데도 야, 이게 사진에 절코 뒤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다. 이게 느껴져요. 각 잡고 찍었구나, 진짜.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 살가두라는 작가가 일반적인 배우처럼 움직여줄 리도 없거든요. 그럼 사진 작가인데. 저기 가서 서 있어 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 벤더스가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사진에 못지않은 구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여러분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진과 화면들이 이제 상당수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되게 오묘한 지점인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마음 아픈 현장이고 시차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처참한 현장인데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카메라 구도랑 이것만으로 만들어낸다고? 또 실제 벌어진 일을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우리 댓글 규칙에서도 이제 물론 나오는 건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불쾌감이거든요. 불쾌감. 네. 불쾌감. 불편함, 불쾌감. 이게 뭐냐면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끔찍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막 못 견디게 하고 막 되게 뭐냐면 거부감을 느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균일하게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방송은 굉장히 어렵고 유튜브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 사실 이 부분인데 전 그러면 거꾸로 작가주의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점점 작가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뚝뚝뚝뚝.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걸 보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이 작가주의잖아요. 네. 근데 작가주의라는 게 막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사체 대상물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도돼 버린 거지. 네. 야 이거는 뭐 이렇게 장난질을 치려고 이게 뭔가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툭 하고 던져놓은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까 우리 댓글 중에 좀 처연하다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미묘한 거죠. 되게 실제로 벌어진 참상을 찍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면서도 그렇게 선정적이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엄청 나를 약간 멍하게 만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딱 사진을 보는 순간 일단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약간 시차가 있고 멍해지죠. 약간 이렇게 약간 멍해지는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화면에 확 붙잡아두는 그런 사진들이더라고요. 네. 특히나 저는 이 맨 처음에 나왔던 있잖아요. 브라질 금광 사진. 그렇죠. 네. 와, 예술이죠. 네, 예술이지. 이거는 진짜 내 방에 걸어놓고 천천히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이 프레임 안에 이걸 다 집어넣은 것도 대단한데 이 프레임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 하나 허튼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사진 한 장을 얻으려고 셔터를 몇 천만 번은 눌렀을까? 거의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그런 사진 찍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오브제를 되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디테일에 강하고 막 이런 분들. 봉준호 감독이죠. 그렇고 뭐 네. 누구야 저기 박찬욱 감독이요? 박찬욱 감독 같은 네, 경우도 그렇죠. 사실 좀 다른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막 진짜로 변태처럼 막 뒤에 벽지부터 해가지고 다 짜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죠. 네. 그 솔직히 말하면 돈만 엄청 잡아먹지. 효과는 없거든. 대중 영화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의도한 만큼 효과가 안 나잖아. 근데 그게 작가주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겠다 이거잖아.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간에. 알아봐주면 물론 좋지. 네. 근데 이 금광이 딱 이 오브제인데 이게 다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사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그 인간 군상과 그 온갖 지형이나 이런 게 다 오브제인데 자기가 연출을 못하는 오브제 아니에요? 맞아. 그렇습니다. 네. 내가 연출할 수 있는 건 시간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의 강점이 이게 사진의 정말 매력이고 어려운 점이거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찰나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거를 탁하가 잡아낸 건 운과 신의 어떤 장난과 작가의 시선. 네. 그치? 이 시선이 본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 오브제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상 감독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서로에게 경외심을 느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니 경외심은 빈 벤더스 혼자 느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살가두 작가는 빈 벤더스 영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별로 관심 없어 보였고 이 사람은 오로지 이 빈 벤더스랑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그래서 저는 빈 벤더스가 그 살가두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은 얼굴 외에는 다른 건 모두 다 날려버렸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 빼고 다 날렸더라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경은 아예 필요가 없구나. 네.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로 오브제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네. 심지어는 그 사진이랑 오버랩 시켜버리잖아요. 살가두 작가의 자기 사진이랑 얼굴이랑 오버랩 시켜버리고. 그 살가두 작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다가 100명의 사진 작가를 갖다 놓으면 다 다른 사진을 찍어낼 것이다. 그게 작가의 시선인데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인물 사진 찍다가 자연으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현하고 싶은 피사체들이 자연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내 세계를 나타내는데 인간의 표정까지는 필요 없다. 라고 어떤 경지에 이른 느낌일까? 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만. 후자인데 후자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서 좀 했어요. 왜냐면 사람한테 너무 좌절했거든. 인간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거의 절망을 해서 거의 몇 년이죠? 한 8년간 카메라 아예 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루안다 취재하면서 루안다 결국 그렇게 때문에. 된 거잖아요. 네. 루안다는 정말로 인간을 정신 나가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차라리 나쁜 놈과 착한 사람이 구별이 되면 서로 다 죽였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는 종족 간의 학살은 진짜 이게 제노사이드의 가장 극악적인 형태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네, 서로 다 죽였어요. 네. 얘네가 얘네를 죽이고 얘네가 얘네를 죽이고 복수하고 이러는 거라. 이거를 몇 년간 찍으면서 도대체 이건 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좌절해버린 거죠. 엄청 좌절했죠. 인간이란 존재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을 되살리는 식의 일들을 해가지고 상처를 치유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그랬더니 자연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치. 네. 옛날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보던 자연이 아니라 사진작가로서 자연을 보기 시작한 거지. 그랬더니 자연이 보여 이제 막. 자연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늦된 자연 사진작가가 된 거죠. 처음에 배웠어야 될 것을 나중에. 근데 고수가 돼서 다시 보는 자연은 또 다르겠네요.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딱 큰 도롱뇽, 도마뱀이죠. 얘 손, 이거 앞발이라고 표현을 못했겠어, 도저히. 손을 딱 이렇게 찍은 사진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찾아서 진짜로 감동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이걸 볼 때마다 중세 기사의 갑옷이 생각난다고.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딱, 와, 그 이미지 맞거든. 중세 기사가 이렇게 갑옷을 막 입고. 촘촘하게. 근데 손도 사람 손 같아, 진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언어도 되게 정확하다고 느낀 게요.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을, 그러니까 중세 기사의 갑옷은 그나마라도 인간이 만들어준 어떤 걸 껍데기를 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서 자기가 만들어낸 갑옷이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네. 훨씬 더 엄숙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인공물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그 느낌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시간을 되게 넓게 봐야겠구나라고 이 사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 아니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제네시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천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대부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시간의 호흡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저거는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아마 이분이 사람을 찍다가 사람의 상처를 입었는데 사회를 고발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연을 해서 위로를 받고 자연을 찍기 시작했더니 야, 인간사도 굉장히 긴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긴 호흡으로 보지 않으면 좌절도 하고 희망도 품고 이게 너무 좀 들락날락이 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치유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결론을 짓진 않았고, 뭐 지금쯤은 이분이 또 결론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찍었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죠. 상처에서 이제 막 치유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그런 상태로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전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인간도 진화의 산물인데 그 도마뱀만큼이나 똑같이 오래 기간 진화해온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꼴불견일까? 이 종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종이라서 그런 건가? 이 진화는 정말 실패한 진화인가? 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거꾸로 거기 보면 이제 왜 오랑우탄 비슷한 고릴라의 눈망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그 한 개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진화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눈망울 속에 정말 깊이 온갖 시간들이 농축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기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관념이 달라진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걔네들도 지들끼리 싸울 수 있을 테고 학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름답고 자연은 아름답고 인간은 자연이 아닌 건가? 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요. 네. 근데 설마 이 정도 고수가 저 같은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완전 없을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과한 기대도 품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실망도 하는 거야. 네. 인간에게서 신의 모습도 찾고 인간에게서 정말 거지 같은 모습도 찾아지는 거지. 네. 내가 인간이니까. 내가 인간이니까. 네. 이 사람이 뭐 인간 세상에 대한 절망이 너무 커서 회피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발관을 했다거나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아,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근데 이 영화가 쭉 보여준 그 전에 이 살가도 작가가 해왔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이게 인류의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되게 이게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 사람이 찍은 그 사진의 주제의 순서를 보면 일단 빈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이 아마 학살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난민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예요. 이 난민에서 이제 르완다 학살도 나오고 보니까 막 발달된 사회라고 여겼던 서구 사회에서도 막 서로 죽여가지고 난민이 발생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동안 난민 전에도 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빈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망을 해버렸는데 저도 그래서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다가 약간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건데 그게 그 순서가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특별히 인간이면 나쁘다거나 인간이 나쁘죠. 나쁘니까 그런 일이 나쁘긴 하지. 그게 근데 뭐 특별히 몇몇의 인간이 나빠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우리가 처해 있던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인 거지 그게 말 그대로 그렇죠. 따지면 우리가 그런 순서대로 발전해 온 거죠. 빈곤이 있었고 노동계급이 탄압을 받았고 난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회피가 아니라 그 다음은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다음은 자연 파괴인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순서에 접어든 거야. 난민이라는 그 학살이나 어려운 그 시기를 뚫고 이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기후위기다. 뭐 또는 자연 파괴다. 진짜 그 위기에 우리가 봉착을 했다. 그 전 것들을 우리가 잘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해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가도 작가도 자연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좋은 해석인데 되게 사후적 해석이네요. 왜냐면은 한참 생각했어요. 보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패턴을 지금 어쨌든 찾은 건데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이전한 거고 굳이 말하면 더 깊어진 거긴 하겠지. 더 깊이 보려고 하게 되다 보니까 했겠죠. 처음에는 약간 좀 특이하고 낯선 것들을 찾아 나서다가 우리 안에는 어떻지라고 이제 마침 브라질로 돌아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눈에 띈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의도했던 어떤 단계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다만 사후적 해석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정당화해보는 거죠. 그것도 되게 좋은 시도예요. 그럼 원래 그런 게 이제 해석이니까 그런 게 시선이고. 좌절하게 된 게 인간의 어떤 그 혐오스러움을 보아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젊은 때까지만 해도 우쭐했던 거예요. 맞아. 공부 잘했거든요, 이 사람. 공부 잘했고 경제학 공부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예술이라고 예술은 술과 함께 예인데 예라는 게 실제로 그냥 술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상당한 감각적이고 깊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특히 현대 예술로 갈수록 훨씬 더 철학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에 술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분은 경제학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IMF까지 다니고 이랬던 분 아니야. 잘 나갔던 분이죠. 프랑스어도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는 시선으로 본 거야. 사진학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사진학과 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글로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 시선을 가능하게 했고 사회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제 이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제 경험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사진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은 분명히 여러 가지지만 많은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들을 얻어내려면 결국 인간과 사회를 얘기해야 돼. 그래야죠. 네. 안 그러면 사진이 자연물을 다루거나 이러는 것들을 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진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인간 사회를 찰나로 다루는 데 있어서 사진이 가장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전쟁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록물로서의 어떤 측면들을 보면 영상 기록물보다도 훨씬 뛰어나요. 그게 압축해 놓거든. 문자가 뛰어난 이유가 뭐야? 압축하기 때문에 진짜로. 문자가 100마디 말보다도 압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고 영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진이 문자 언어가 굉장히 비슷해. 영상 언어 중에서도 압축적이죠.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약간 상형 문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옛날로 따지면 상형 문자가 사진 아니야? 엄청난 고퀄리티의 상형 문자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영상물의 제목도 선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빠지기 쉬운 덫 중에 하나가 인간 혐오예요. 네. 오히려 냉담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인간 혐오하지도 않아. 네. 인간 혐오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예민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잘 빠져요. 너무 실망이 크구나. 그렇지.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커. 그리고 지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지니까 대부분 자연인이 되거나 그렇죠? 결국은 동물을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네. 제가 착하고 정의롭진 않은데 예민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막 혐오가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종이 다른 종을 혐오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거라든가 혐오라는 게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인간 혐오라는 게 있어요. 인간 혐오는 그럼 신이 혐오한다는 얘기야? 원래 혐오라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그렇죠. 아니면 다수가 소수를 다수가 소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GRE 공부할 때 토플하고 GRE 공부할 때 딱 마주치고 인간 혐오라고 쓰여있는 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냥 헤이시 아니라. 그럼 영어로 뭐예요, 인간 혐오가? 미센트로피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소진이라고 해서 그게 여성 혐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유사한 어원이에요. 미스와 엔트로포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 야, 이게 단어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면 아예 따로 전문 용어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인간 혐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구나. 근데 우리말에는 원래 인간 혐오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영어에는 있다고. 여성 혐오도 있고. 네, 우리말에는 원래 여성 혐오라는 개념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얘기야. 언어 속에서 그걸 굳이 담아낼 만한 어떤 용도가 없었던 그렇지. 거야. 근데 서양은 확실히 있었구나. 그런 개념이 거야. 아주 옛날부터. 이 미센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대체 뭘까? 근데 그때 저는 약간 개안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 인간 혐오 성향이 있었거든요. 되게 짜증이 나고 되게 너무 실망스럽고 정말 비판하고 싶고 비판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놓치면 안 돼. 낙관의 끈을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도덕인가 본능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운동권 하면서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인간 혐오 성향이. 근데 지금 많이 약해졌어. 네. 다행히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아세요? 지금 뭐 건방진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그냥 순간에 불과하다. 이 생각.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렇지. 이 시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늘려서 보면 굉장히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더 늘려서 보면 더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내 이 알량한 정의감으로 이 순간에 대한 정의와 부정의를 판단하고 있다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나는 진보가 훌륭한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과연 진보가 언제나 올바른 가치일까? 보수가 반드시 나쁜 가치일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수하고 진보가 언제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한 100년쯤으로 넓혀보면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러면서 또 빠지는 함정은 그래서 그치.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1000년도 못 이렇게 되는데 저는 도인이 될 성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회과학자니까 언제나 현실하고 만나는데 이거를 역사로 키워보고 넓혀보면 너무 크게 절망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해서 이만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언제든 또 뒤에 또 뒤집힐 수 있잖아. 근데 결국은 넓혀보면 그래도 이만큼은 나온 건 맞는 것 같거든. 내 후손이 할 수도 있고 뒤에 오는 성각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반드시 내가 해야 되나? 그냥 난 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넓게 본다고 해서 나의 지금 소신이나 어떤 가치를 포기하고 달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달관한 척하는 것도 너무 아니고. 사소한 일에 그러니까 사소할 수도 있는 일에 골몰하지 말자. 힘 빼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에 사람이 죽어가고 노동자가 희생당하고 이런 건 당연히 분노해야 돼요. 분노하죠. 좌절하고 절망해야죠. 근데 아무리 정의로운 사회가 돼도 노동자가 한 명도 안 죽는 사회가 가능할까? 좀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 거죠. 네, 줄어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게 만드는 거. 맞아. 한 명이라도. 그리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게 만들어야 뒤에 오는 사람이 또 한 명이라도 줄어들게 만들어. 그걸 연결해야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덜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살가도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의 간정인 것 같은데 살가도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차이점이 있다면서 살가도는 계속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원제는 제네시스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Salt of the Earth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의 소금. 어떤 분이 왜 세상에 하필이면 소금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네시스를 우리나라에서 왜 붙였을까도 고민이 돼요. 이게 차 때문에 붙였나?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했나?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빛과 소금. 근데 제네시스도 굉장히 종교적인 거거든요. 네, 창세기라는 게 결국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선지창조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창세기라고 안 하고 제네시스라고 했겠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고민 많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앞에는 영어 쓰고 뒤에는 그냥 한글말 우리말로 번역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네시스가 이 영화를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맨 나중에 와서 다 도달한 어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맨 앞에 보여준 그 사진이 더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정점이거든. 시작도 아니야. 그리고 끝도 최근도 아니고 정점이야 정점. 결국 살가도라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능과 본질은 그 사진, 탄광 사진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제네시스라고 굳이 부제를 붙일 필요도 없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세상에 빛과 소금인데 원래 네. 너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랬는데 왜 빛은 사라지고 소금만 남았을까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렇죠? 네.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해석하긴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해설을 그냥 전달을 드리면 어떤 분이 어떤 데인가 댓글을 달았는데 소금은 없으면 맛이 안 나지만 너무 많으면 망쳐버린다고. 네. 인간이 그 소금일지도 모른다. 정확하네. 진짜로. 그러니까 인간을 기록해 보면 인간의 애정을 우리는 같은 쪽이니까 애정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외로워.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이 넘쳐나는 그 군상들 속에서 우리는 지겹음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럼 결국에는 이 영화 제목은 인간이네 그냥. 그렇죠. 세상에서. 저는 인간이다. 슬프다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의 해설이기도 하고요. 제 해석하고도 좀 상당히 좀 유사하고 보통은 이런 제목은 한두 가지 의미를 담지 않아요. 그렇죠. 다양한 의미를 담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 사진을 느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로 아마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할 만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보라고 하는 영화가 다 추천할 만하지 뭐.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핸드폰으로 보다가 저는 이제 이동 시간이 많아서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보거든요. 핸드폰 보다가 야 이거는 도저히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패드를 꺼내서 아이패드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TV로 봐야겠다. 그치 아무래도 사진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자꾸 집에 와서 한번 더 볼 거예요. 아까 그 사실은 얘기하다가 길으니까 말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가 이게 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사진이. 네네네. 약간 무섭더라고요. 공포 영화에서 쓰는 언제 방법이야. 나타날지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나중 가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슬라이드 거예요?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아 그런 상황이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통과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진을 같이 보고 있었던 거야. 물론 반대편에서 찍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영화를 찍는 카메라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선, 자기의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자기가 봤던 시선을 자기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시선을 던지고 있고 그거를 카메라라는 시선이 찍고 있는 거야. 이 구도를 잡으려고 빈 벤더스가 얼마나 머리를 굴렸을지.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연출인데. 진짜 영화 감독들, 사진 작가들 다 대단히 이거 타고나는 거죠? 상당히 타고나죠. 타고나는 것 같아. 타고나는데 철학이 있어야 타고난 게 빛나. 철학까지 있어야 돼. 내가 철학이 없어서 뉴스를 그렇게 잘 못 그러나 봐요. 부족한 게 과연 철학일까요? 철학뿐일까요? 복수의 방법을 공모합니다. 난 봉우리가 사주는 건 먹지도 말아야지. 제가 이 정도로 영상으로 압도당한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프로메테우스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네. 프로메테우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작정하고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자, 오늘 뭐 얘기가 또 끝이 없네요. 다음 주에도 너무 인간 혐오에 빠지지 않은 상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인간 혐오하는 건 스스로를 혐오하는 게 제일 커요. 그렇죠. 네. 그게 저를 스스로 좀먹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게 성격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면 그게 성격이겠어요? 어머니한테 탯줄로 받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막 바꿔야지, 막 업데이트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말이 또 길어지네?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시태그는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보리. 네. 토요일에 봐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절주합니다. 안 먹습니다. 네. 만나더라도 안 먹는다. 진짜 만나더라도. 네. 안 먹을 거예요? 적당히 먹을 거예요? 피해 지금. 친구를 버리는 거예요? 아우 어려운데. 근데 만나긴 만나야 돼. 것인데.